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는 서로 반대처럼 보이는 뉴스들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S&P 500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미국의 고용은 예상보다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여기에 8월 처리가 어려워 보였던 클래리티 액트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로빈후드는 또다시 새로운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하나로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 살아있고 금리라는 족쇄는 조금씩 느슨해질 가능성이 생겼으며 디지털 금융의 규제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빈후드는 환경이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음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변화들이 왜 로빈후드 투자자에게 의미가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주강입니다. 오늘도 로빈후드 아마존 투자 종목 계좌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로빈후드 수익 현황입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4%, 수익금은 약 마이너스 438만원입니다. 두 번째 아마존 수익 현황입니다. 아내 계좌, 자녀 계좌, 법인 계좌를 모두 합산한 아마존의 수익률은 23.7%, 수익금은 약 1282만원입니다. 2026년 8월 10일 현 시점 모든 계좌를 합산하면 총 자산은 약 2억 9,841만원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입니다. 최근 반도체와 일부 성장주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 전체를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P 500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지수가 올랐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로빈후드에게 가장 좋은 시장은 모든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지 않는 시장입니다. 주식이 움직이면 주식을 거래하고 변동성이 커지면 옵션 거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움직이면 크립토로 자금이 이동하고 정치와 경제 이벤트가 커지면 예측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이제 한 가지 자산만 거래하는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도체가 하락한다고 해서 그 돈이 반드시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에 빠진 돈이 금융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대형주에서 빠진 돈이 중소형주로 이동할 수도 있으며 주식에서 크립토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투자자들이 계속 시장 안에 남아있느냐입니다. 그리고 현재 S&P 500이 최고점을 다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로빈후드에게 상당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빈후드 고객 자산이 증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 시장에 머물수록 거래뿐 아니라 골드 구독, 현금 관리, 신용, 연금 등 다른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죠. 결국 지수의 최고점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시장을 더 뜨겁게 만들 수도 있는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미국 고용입니다. 7월 미국 비농업 고용은 시장 예상과는 달리 23,000명 감소했습니다. 6월 고용 역시 하향 조정되면서 미국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식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를 압박했던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는 높은 금리였습니다. 경제가 너무 강하면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긴축 가능성까지 시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연준이 경제를 계속 강하게 누를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고 시장 금리 역시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번 고용지표 발표 이후 시장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춰서 보기 시작했고 S&P 500은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재미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빈후드입니다. 일반적인 성장 기업이라면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거의 일방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로빈후드는 조금 다릅니다. 높은 금리에서는 고객 현금과 관련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고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면 주식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고 옵션 거래가 늘어날 수 있으며 크립토 거래 역시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로빈후드에게 가장 좋은 상황은 단순한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경기가 침체로 무너지지는 않으면서 고용과 물가가 적당히 식고 금융 환경만 조금씩 완화되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서 금리를 내리는 것과 경제가 버티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재 시장이 기대하는 것도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금리 인하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 어느 정도 속도로 둔화되는지, 소비가 유지되는지, 그리고 기업 실적이 버텨주는지를 함께 볼 생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유지되면서 금융 환경이 완화된다면 로빈후드에게는 상당히 좋은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기존 금융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빈후드의 다음 성장 동력이 제대로 열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규제입니다. 지난주 가장 관심있게 지켜봤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클래리티 액트였습니다. 8월 휴회 전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결국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올해 안에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상황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상원 지도부가 클래리티 액트를 다음 단계로 진행시키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고 8월 휴회가 끝난 이후 9월 중순이 다시 중요한 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9월에 예정된 절차가 클래리티 액트의 최종 통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이후에도 정치적인 협상과 표결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통과를 확신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번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법안이 장기간 표류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밀린 것이 아니라 다시 정치 일정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로빈후드 투자자라면 이번 주 주가가 몇 % 올랐는지보다 오히려 이 흐름을 더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래리티 액트는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을 어떤 규칙 아래 거래하고 관리할 것인지 시장 구조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규칙이 명확해지면 기업은 사업 계획을 세우기 쉬워지고 기관 투자자와 기존 금융회사 역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들어올 명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결국 필요한 것은 로빈후드와 같은 거래 플랫폼입니다. 로빈후드는 이미 크립토를 운영하고 있고 토큰화 주식과 자체 블록체인 인프라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가 명확해지고 주식과 채권, 크립토와 실물 자산의 경계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로빈후드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도 지금보다 훨씬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리티 액트를 단순한 코인 규제 법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디지털 금융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과정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로빈후드는 그 문이 완전히 열리기를 기다리고만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로빈후드는 로빈후드 벤처 펀드 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초기 및 성장 단기에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빈후드 벤처 펀드 1을 통해 일반 투자자가 비상장 기업에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은 데 이어 두 번째 펀드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개별 펀드의 규모보다 로빈후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봅니다. 생각해보면 로빈후드의 사업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옵션이 들어왔습니다. 크립토가 들어왔고 연금과 신용 서비스가 추가됐습니다. 예측 시장이 들어왔고 토큰화 자산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프리베이트 마켓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반 투자자가 상장된 주식과 ETF 정도를 거래했다면 로빈후드가 그리고 있는 미래에서는 주식과 옵션은 물론이고 크립토, 예측 시장, 토큰화 자산, 비상장 기업까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프리베이트 마켓 사업을 단순히 새로운 상품 하나가 추가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로빈후드가 금융 슈퍼앱으로 가기 위해 또 하나의 자산군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상장 기업 시장은 그동안 기관과 고액 자산가에게 훨씬 유리했던 영역입니다. 로빈후드가 이 시장의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면 회사가 처음 등장했을 때 주식 거래 수수료를 없애며 개인 투자자를 끌어들였던 전략을 다른 형태로 다시 시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비상장 자산은 가격 평가와 유동성이 어렵고 상품 구조에 따라 위험도 역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 자금이 얼마나 유입되는지, 수익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만큼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로빈후드는 더 많은 고객에게 더 많은 금융상품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로빈후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미국 개인 투자자를 위한 주식거래 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주식이 있고 옵션이 있고 크립토가 있습니다. 연금과 현금 관리 서비스가 있고 신용카드와 예측 시장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큰화와 프리베이트 마켓, 글로벌 시장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빈후드의 경쟁력을 특정 사업 하나에서 찾지 않습니다. 크립토 거래량이 몇 % 늘었는지, 옵션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관심있게 보는 것은 이 모든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계속 모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나온 뉴스들을 다시 연결해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용은 약해지면서 금리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클래리티 액트는 8월 처리가 무산됐지만 9월의 다음 절차로 다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빈후드는 그 사이 프리베이트 마켓이라는 또 하나의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시장은 살아있고 금리 부담은 낮아질 가능성이 생겼으며 규제의 문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그 문이 열리기 전에 사업 영역부터 넓히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많습니다. 고용 둔화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는지, 클래리티 액트가 실제 상한을 통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로빈후드가 새롭게 확장되는 사업들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투자는 미래를 맞추는 기업이 아니라 내가 세운 가설이 현실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로빈후드 투자하면서 좋은 뉴스만 찾기보다는 제가 투자했던 이유가 여전히 살아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